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형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오형식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오형식 이전에 영어 공부를 별로 안 해서 이제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거고, 다른 분은 이거를 보고 있을 때 내가 아는 게 맞나? 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분들, 요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오형식이 뭔지 알면 이걸 안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함정이에요. 어떤 함정인지를 말을 해줄 건데, 이 부분이 듣다가 언제라도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부 자체를 못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설명부터 해줄게요. 오형식 알면 뭐가 좋은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부터 보면 됩니다. 오형식 알면 뭐가 좋은가라는 질문인데, 한국어는 영어랑 전혀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품사가 뭔지를 모르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니까. 품사가 단어의 끝부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순에 상관없이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든 이해가 가능한 언어라고 돼 있어요. 품사라는 것은 이것이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인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인지 아니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인지 이런 것들이 품사예요. 근데 어순이라고 돼 있는데 단어가 들어가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의 블럭이 몇 번째로 들어간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한국어에는. 그래서 여기 문장을 보면은 이래서 한국어 정말 좋은 거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경우의 수대로 다 쪼개봐도 모든 문장이 다 맞아요. 이래서 정말 어떻게 바꿔도 다 맞아요. 왜? 이래서라는 건 이렇기 때문에. 한국어가 이거는 주어예요. 주어라는 거를 여기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즉 얘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우리는 얘가 주어인 거를 알고 있다고요. 정말 이거는 부사겠죠. 좋은 거다. 이거는 동사 부분인데, 어쨌건 간에 뭐뭐한 것이다 라는 말이 동작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위치가 바뀔지언정 우리가 말하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한국어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4 하면 1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똑같은 말을 영어로 여기에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This is why Korean language is good 인데 so나 뭐 very 같은 걸 안 넣어도 그래도 요 정도로 이미 길기 때문에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장에서 위치가 단 한 개만 바뀌어도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거나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문장을 해석하거나 내지는 자기가 영어 문장을 쓸 때 대충 내가 아는 단어들을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장이 조금만 길어져도 진짜로 글에 써 있는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될 만한 글을 새로 써버려요, 본인이. 전혀 글이랑 상관없는 내용을 유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작을 시켜보면 영작은 시작조차 못해요. 왜? 이런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단어도 맞아야 되고 단어의 위치, 순서도 맞아야 돼요. 그게 언어의 차이점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순이란 건 단어가 들어가는 순서, 어순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해석을 할 때도 영작을 할 때도 단어들만 보고 대충 뜻을 짐작하고, 영작을 하면 타인이 봤을 때 이해를 못하는 문장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형식을 모르고 써도 영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문장이 아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문장을 경험 속에서 그저 외워서 그 틀 안에서 반복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음. How are you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쓰는 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왜냐면 How have you been? 이라고 말했을 때 이게 How are you랑 똑같은 말이란 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시제만 다를 뿐이지.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국제학교 다녔다가 온 아이들도 그렇고 국제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고 상담해보고 가르쳐보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조금만 말을 깊게 들어가서 해보면은 말을 잘 못 꺼내요. You know, it's like 그 다음에 말을 못해요. 추임새만 넣습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1부터 5형식을 왜 배워야 되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이 2인 걸 알아요. 그렇다면은 이 패턴을 파악을 해서 간단하니까 2 더하기 2는 4라는 패턴 인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패턴 인지에 대한 뇌 쪽이 망가져서 이 사람은 패턴 인지가 전혀 없어서 1 더하기 1, 2 더하기 2 이런 것들을 다 각각 다른 정보로서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한테 999 더하기 999를 시키면 이 사람이 해낼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죠. 암기력이 정말 좋다면. 근데 아마 힘들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How are you? 뭐 Nice to meet you. 나 뭐 I'm glad to help you. 뭐 이런 것들을 외웠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외운 말들을 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어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그걸 영어로 안 외웠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쓸 수 없는 거예요. 888 더하기 888을 할 수 없다고요. 집에 가서 찾아서 공부하고 외우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부터 5형식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에요.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1부터 5형식을 안 배우고 그냥 가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결국 이 1부터 5형식이라는 패턴을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머릿속에 정립을 하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놨고 연구가 끝난 부분을 그 도구를 안 쓰고 손으로 못을 받겠다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부터 5형식 이거를 추종하는 추종론자는 아니고요. 다만 이걸 해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해요. 그 문법이나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려면은. 근데 그거를 하긴 해야겠는데 시험도 봐야 되겠고 이제 중학생이 됐고 내지는 고등학교 가서 지금도 모르겠어서 해야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서 학원을 가고 그 부분 여기 나와요 사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두 번째 얘기가 5형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누구든. 근데 문제는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부류가 두 개로 나뉩니다. A. 영어를 해야겠어서 이제는 독학하려고 책을 사고 영상을 보고 학원에 가고 하는데 학원 가면 5형식부터 하라는 말을 들을 거예요. 대충. 근데 어떻게든 시작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도저히 안 들어와서 끙끙 앓아요. 막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학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음 학기에 또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왜 구조적으로 안 되는지를 말을 해줄게요. 이거 모르면 되게 억울한 부분입니다. 중요한지 뭔지도 모르던 시점부터 엄마가 학원에 보냈는데 이 학원이 문법을 잘 가르치는 학원이어서 문법을 잘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회화란 말 안 했어요. 탄탄히 잡았기에 문법에 항상 등장하는 기초 용어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기에 5형식이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됨. 이게 B라는 부류예요. 이건 A라는 부류고. 그죠?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5형식은 단순히 5형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영어 문법 책 2권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 내지는 큰 한 권의 책 이걸 완벽히 관통하는 그냥 뼈대인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척추 같은 거예요. 5형식은. 그렇기 때문에 5형식 척추가 없이 문법을 안 하고 그냥 회화만 한 사람들은 이게 약할 수 있어요. 척추가 없어서 흐물흐물할 수 있어요. 정확한 뭔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척추만 문법만 한 사람들은 말을 못하죠. 왜? 살이 없으니까. 말을 하려면은 입술이라는 가죽을 붙이고 떼고 떨고 뭐 공기를 이렇게 통하게 하고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뼈대만 있으면 그걸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5형식이라는 그 글자에 속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1부터 5형식에 대한 문법책 한 권 이거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진짜 제일 이해되는 고교 영문법이란 책인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페이지 수 표기한 겁니다. 1부터 5형식이라는 게 페이지 10부터 18페이지까지 간략하게 다뤄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어, 명사, 관사 알아야 되고 관사 몰라도 되고 명사만 알아도 됩니다. 그 다음 동사 알아야죠. 그 다음에 형용사 알아야죠. 그 다음 전치사 알아야 돼요. 왜? 자동사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적어도 이 페이지 수 세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문법책 하나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많은 페이지예요. 적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1부터 5형식을 가르쳐주는 척을 8페이지만 해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들 있죠. 동사나 명사, 관사, 전치사, 형용사. 이거는 여기 있는 B그룹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한테는 주어랑
명사, 동사 이런 것들로 따다닥 말해버리면 이 친구들은 알아요. 뭔 소린지. 근데 A그룹은 어때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이미 10페이지만큼 한 두 점 만에 끝나버리고 나서 배운 게 없는데 더 어려운 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기본적이라는데 난 모르겠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에 결국 뒤늦게 발등에 불 떨어져서 찾아온 A그룹은 어지간한 각오를 갖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그리고 B그룹은 애초에 오형식은 은연중에 알고 있어요. 그 작동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거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뭐 그걸 이제 문법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어떠한 식으로 작동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생님이 그냥 주어, 동사, 명사, 뭐 전치사 이런 거 섞어가면서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대충. 그리고 페이스 자체가 B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A그룹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같은 수업에 있다면. 학원에 가서 오형식을 배우러 학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걸 정말 잡고 제대로 가르쳐줄 선생님이 존재하긴 하는데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형식은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오형식을 모르지? 오형식이 뭔지는 아는데 왜 나는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모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팔품사가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을 때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오형식 처음 배우니까 뭐 주어, 동사 막 이런 거 얘기해요. 품사가 있대요. 알겠어. 뭐 품사 있대. 명사, 대명사, 뭐 동사, 형용사 막 가다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요소도 있대요. 뭐지? 품사도 아직 머릿속에 제대로 안 들어왔는데. 왜냐면 그날 수업 듣고 자고 며칠 동안 머릿속에 곱씹어서 진짜 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근데 진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왜? B그룹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5요소로 들어가요. 주어가 있대요. 주어 있나 봐. 뭐 그런가 봐. 근데 동사가 나와요. 띵 나와요. 근데 잠깐만. 아까 품사 여기서도 동사 있었던 것 같은데 뭐지? 이러고 있는 순간에 목적어 나가면 여기서 놓친 거예요. 이미. 보어 가면 이제 몰라요. 보어는 뭔지도. 왜냐면 이건 또 어디 막 겹쳐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거랑.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품사 배우는데도 기진맥진한데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요소란 걸 가르칩니다. 두 개가 다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또 그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동사에서. 하는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 순간에 이미 그의 영어 공부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학생들 잘못이냐? 아니요. 애초에 B그룹은 이해했으니까. 근데 A그룹이 이해를 못한 거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제가 몇 분째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여기까지 다 봤다면은 다음에 제가 만들 오형식 영상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거를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할 건데 왜 그러냐면은 문법책에서 보면은 뭐 명사 뭐 이렇게 문법책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목차가 나오는데 그걸로 할 게 아니라 할 거면 진짜 문법을 할 거면은 오형식으로 시작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씩 기록을 남겨보고 강의를 만들어보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그 함정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매년 이번에는 새로운 각오로 또 잘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가지만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게 각오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감하신다면은 저는 다음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새벽 2시고 6월 26일 날 영상 만들었는데 내일 시간 내서 영상 좀 더 만들어 봐야겠죠. 오형식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 이제 좀 소프트한 그런 것들, 비유나 이런 것들 섞여가면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